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우리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거의 모든 고등학교가 첫 중간고사를 마쳤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마 대부분은 자기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너무 성적이 기대한 것만큼 나오지 않아서 전학을 고민하거나 또는 조금 더 심하게 자퇴까지도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은 게 첫 중간고사 직후에 대단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야기할 손님을 좀 모셔왔습니다. 컨설턴트 이윤아 쌤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대 의대 그리고 서강대 서울교대에서 입학사정관을 담당했었던 이윤아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유니브클래스 카페에도 벌써 전학과 관련된 문의글이 올라왔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글을 한번 좀 읽어보면서 전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고2 수다방에 한 학년의 10% 정도가 전학을 갔네요 라는 글을 좀 남기셨어요. 어제 받아본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보니 1학년 시작할 때에 비해서 애들이 20명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학군지 여고라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한 곳이긴 한데 10%가 줄어들다니 후덜덜덜이에요. 전학 간 것이 현명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네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댓글들을 보니까 전학 자퇴가 많긴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도 그렇답니다. 어휴, 뭐 이렇게 댓글들이 달렸어요. 아무래도 지금이 이제 5월 초다 보니 훨씬 더 이러한 고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서 왜 학생들은 전학을 이 시기에 많이 고민할까요, 선생님?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생활 어떤 부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진로의 변경.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외고로 진학을 했는데 나는 외고보다는 아무래도 이과 쪽 성향인 것 같다. 맞아요. 꽤 그쵸? 있어요. 그런 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뭐 일반고로 전학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고민, 바로 내신 성적 그 부분이 그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우리 의대 가고 싶은데 내신이 빵꾸가 났다거나 네. 내지는 내가 서영고를 끝내고 싶은데 이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성적을 좀 오르기가 어려울 것 같고 가장 클 중요한 것 같아요. 원인이겠죠. 맞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전학을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일반고에서 일반고로의 전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목 자사고에서 일반고로의 전학,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있는 일반고에서 특목 자사고로의 전학,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볼 거고요. 자, 우리 일단 첫 번째 케이스로 일반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선생님. 그런 학생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학업 역량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일반고에서 이제 일반고로 갈 때 사실 많은 친구들이 어떤 성적 상승 추이를 생각을 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어디서든지 1등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뭐 성적이 생각보다 상승하지 않거나 또 이런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간다고 잘 나오냐, 성적이 그쵸? 오르는 아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짚고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좀 잘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일반고에서 일반고로 전학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절차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방법이나 절차는 교육청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서울시 교육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서울시 교육청의 일반고에서 일반고로의 전학 가능 조건은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 외에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특별한 경우는 정말 워낙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전학 가는 기간은 3학년 1학기까지. 신청 방법은 타 시도에서 서울로 오는 경우라면 서울특별시 교육청 총무과야 민원실로 팩스를 넣거나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서울에서 서울로 전학 가는 경우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는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사 외에는 정말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온 가족이 실제로 이사를 했는지 워낙 철저하게 구청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위장조짐을 하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외의 특별한 경우에 들어가는 걸 간단하게 몇 개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학교장이 필요를 인정한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런 거죠.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학교폭력 대체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거나, 근데 우리가 갑자기 전학 간다고 이런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러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거주지 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가장 걱정하거나 또는 좀 궁금한 부분들이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진짜 딱 맞게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은 내가 전학 가고자 하는 학교에 결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결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그 고등학교 결혼 현황 공개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탭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전학 신청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1, 2, 3지망 학교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결혼까지 보고 했다고 하더라도 워낙 전학을 오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그 1지망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지망을 넣는다고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의 경우가 특목 자사고에서 내신이 정말 생각보다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고로 전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정말 많아요. 이렇게 특목 자사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가서 성공한 케이스들도 꽤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만난 학생 중에서 한 학생은 대한민국 탑5 안에 드는 전사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1학년 1학기 때까지의 성적이 2등급 후반? 근데 사실 그 정도면은 전사고에서 나쁘지 않은 내신이긴 하죠. 이 친구가 이제 또 의대 쪽을 희망했던 친구다 보니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3학년 1학기 때 성적까지 했었을 때 한 1.3 정도 등급까지 끌어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의대 서류에 합격을 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친구는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2등급 후반까지 그렇죠. 나온다라는 네. 건 정말 상상 초월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반고를 가면 웬만한 일반고에서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 전사고에서 5, 6등급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이 정도를 일반고에서 가면 1등급을 찍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가서 실패하는 친구들도 워낙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학업 역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지 어떤 자기 객관화라든지 충분히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특목자사고에서 뭐 전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간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평가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부피성 전학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점검하고 또 객관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 후에 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우리 간단하게 특목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학 가는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특목 자사고의 전학 방법은 일반고에서 일반고하고 다르게 조금 달라요. 기본적으로 특목고에서 일반고 전학 가는 기간이 다른 학교와 다르게 2학년 1학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동일 계열로의 전학은 3학년 1학기까지 가능합니다. 전학 신청 방법은 소속 학교장의 전출 동의를 받아서 전학을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일반고하고 동일하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결혼 현황을 파악을 하고요. 1지망, 2지망, 3지망의 학교를 선정을 하시는 절차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는 많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선생님. 네, 그죠? 맞아요. 일반고에서 오히려 특목 자사로 전학 가는 케이스가 이제 마지막 케이스라고 보이는데 또 덜어 그렇게 또 전학을 가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한데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심화 교육과정이다 보니 그런 심화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선행이 되거나 충분히 공부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또 공부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고에서 이제 특목 자사로 전학을 가는 건 아까 특목 자사에서 일반고로 가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목고의 경우에는 2학년 1학기까지가 전학 가능하고요. 자사고는 3학년 1학기까지 전학 가능합니다. 이거는 앞에 이 케이스랑 똑같기 때문에 반대로 그냥 적용하시면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궁금한 것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학생과 부모 대표로 궁금하신 것들을 조금 해결해보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입사가는 학생이 전학한 것을 알 수 있나요? 일반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자체에 이제 블라인드가 돼 있어서 고교명은 알 수는 없지만은 전출이라든지 전입한 현황들은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특목자사고로 전학을 갔을 경우 혹은 특목자사고에서 또는 일반고로 전학을 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는 컬이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갑자기 뭐 큰 차이가 난다라든지 이런 좀 특이점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분명하게 확연히 눈에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학을 했던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걸 미루어 짐작을 한다면 이거를 나쁘게 보지 않을까? 사실은
전학을 한다고 해서 어떤 평가에 나쁜 영향을 받는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도피성 전학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내가 학업 역량에 있어서 어떤 충분한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데 만약 전학을 했는데 그 정도의 어떤 3, 4등급 대 성적 혹은 그거보다 성적이 만약에 뭐 더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목 자사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갈 때 그래도 일반고로 갔을 때 1.5등급 이내 정도는 있어야 크게 불이익이 없이 동일한 학업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좀 체크를 해두는 편이거든요. 그거를 좀 유나쌤이 한 말과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섞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목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하게 되면 생기부 활동에서 차이가 매우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유기성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전학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학교 생활 그 관련된 부분들은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학교 그런 교육 특색 활동이라든지 공시된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학교 생활 기록부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이런 또 고민들을 통해서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또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도대체 언제 갈까? 유나쌤이 생각하시기엔 그래도 어느 시기 정도가 그래도 적당한다라고 보실까요? 학기를 마치고 가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학기 중간에 이제 전학을 가게 되면은 학교 선생님과 이제 2달 정도 이 지금 학교에서 교류를 하고 또 친구들과도 교류를 해서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 학교 활동들을 했는데 또 다음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은 나머지 그 한 학기 남은 한 2달 동안에 또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 2달 동안에도 뭔가 교류를 하고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중간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마치고 난 이후에 저는 전학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꼭 이거는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학을 간다고 해서 어떤 사실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학을 갔는데 사실 거기서도 어떤 나의 의지라든지 학업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성적 상승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주의하고 또 깊이 고민할 부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입학사정관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친구들이 1학년 때 성적이 잘 안 나왔다고 해서 2, 3학년 때 성적이 또 잘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죠. 1학년 중간고사를 생각하지 말고 또 이후에 기말고사라든지 이후 2, 3학년 또 성적들을 충실히 잘해서 성적 상승 추이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평가할 때 또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쉽사리 그냥 이거 하나 못 봤어, 내 입시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요소를 조금 고려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전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유나쌤 계속 보고 싶어요, 이 영상 정말 도움됐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게 있거든요, 선생님. 그게 뭘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